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수천억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부자들 직접 만나보고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저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행사를 같이 하면서 만났던 이분은 이제 재산이 거의 조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뭐 여러 컨퍼런스 뭐 전시회를 하다 보니 연사들을 직접 제가 만나야겠죠. 만나야만 행사가 되는 거겠죠. 여기 뭐 제가 이제 다 이제 한 명 한 명 초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아마도 이제 크립토 분야에서는 그 지미 송은 비트코인 코어의 좀 유명한 개발자였고요. 이 바빌리는 라이트코인 만든 찰리 리의 형입니다. 실제 중국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2014년도부터 이렇게 하면서 뭐 비탈릭이 그때 19세였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뭐 넘사벽이 돼 버렸죠. 뭐 CG 지금 뭐 내려왔지만요. 저는 뭐 이분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비록 이제 안 좋은 일로 지금 옷을 벗었죠. 뭐 로저 버 이제 뭐 비트코인 예수라고 불리는 이분도 있었고 뭐 이제 아처 헤이즈는 지금은 조금 이제 내려왔지만 그 한때 세계 그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던 빅맥스라고요. 이제 선물 옵션 거래소 창업자들도 있었고요. 이 밑에를 보시면 이제 뭐 구글의 임원급 인사, 뭐 여기는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장님이었고요. 뭐 카카오은행, 뭐 IBM, 여 밑에는 하나은행 부행장님. 뭐 고생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소위 말하는 큰 부자들. 근데 그 부자들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인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사업가나 투자자였습니다. 뭐 은행장님, 부행장님, 뭐 월급이 많을지는 몰라도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들 중에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월급쟁이는 없었습니다. 자, 뭐가 달랐을까요?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부자가 된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크립토, 핀테크 행사를 했기 때문에 소위 본인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지출을 좀 줄이고요. 한 푼이라도 모았다가 하락장에 거의 뭐 이제 올인했던 자, 이런 사람들이 좀 많긴 했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도 비슷하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요.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욜로 뭐 이번 생 한 번뿐이야. 뭐 이 생은 망했어. 뭐 로또 뭐 이런 복권에 투자한다거나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명품을 살까요? 아니면 뭐 외제차 이런 거 사겠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수천억의 자산가, 심지어 조가 넘은 분도 한 두세 명 있었는데요. 자, 이 부자들을 제가 직접 만나면서 느낀 게 많이 있었고요. 제가 한번 숫자를 대충 세보니까 수천억의 자산가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다섯, 여섯 명. 그 다음에 수백억, 백억 이상의 자산가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찌됐건, 자, 이분들을 만났는데, 저는 사실 뭐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제가 뭐 그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만나는 직업, 뭐 전시회, 컨퍼런스, 뭐 국제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어쩌다가 그런 기회가 저한테 있었다는 게 이제 행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들은요, 욕망을 소비합니다. 욕망이 뭘까요? 이런 거죠. 고급 차, 명품 가방, 옷, 뭐 해외여행. 자, 이것을 뭘로 산다? 할부로 사죠. 빚으로 삽니다. 뭐 12개월 할부, 심지어 자동차 뭐 60개월 할부로 이렇게 사죠. 자, 부자들은 뭘 살까요? 자산을 삽니다. 근데 자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뭐 자동차, 집이 자산이 아니고요. 현금을 창출시킬 수 있는 자산을 삽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소위 뭐 월세가 나오고 주식 배당금이 나오고 은행 이자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요, 그 모든 욕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 가고요, 고급 차 타고요, 명품 가방, 옷을 사서 입습니다. 근데 핵심 뭐다? 그 모든 욕망을 한참 뒤로 미룰 수 있는
엄청난 끈기와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카드로 긁었다가 아니고 뒤로 미뤘다. 사실 뭐 제가 뭐 책을 읽고 뭐 보는 뭐 유튜브다 이런 사람까지 하면 뭐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독하게 저축을 합니다. 심지어 뭐 월급의 80% 거의 뭐 생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아끼면서 거의 사회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 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맥주 좀 마시고 나가서 고기도 좀 굽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난 그렇게는 안 살래요. 라고 일반인들은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요, 그 부자들은 제가 보니까 지독한 절약. 근데요, 뭐 목적 없는 절약이 아니고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절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책을 100권에서 200권은 무조건 읽었습니다. 무슨 책을 보냐? 경제, 경영, 주식, 부동산, 코인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자기 개발 엄청나게 많이 보더라고요. 정치, 역사, 그리고 온갖 신문이란 신문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돈을 모았다라고 했는데요. 대개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인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절약을 했었다. 뭐 이제 빌릴 수도 있었겠죠. 이제 독서나 공부를 그렇게 했던 것은요. 그 소위 말하는 돈의 향방을 알기 위해서 그거를 멋있는 용어로 트렌드라고 하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아이템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의 심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도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역사, 뭐 철학, 종교 이것저것 뭐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좀 따라 해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는 공통적인 말, 책을 한 100권, 200권, 뭐 이제 유튜브도 요즘에는 뭐 잘 돼 있잖아요. 몇 년을 시간을 뭐 거의 식음을 뭐 전폐하다시피 뭐 그러니까 생업 외 모든 시간을 갖다 부은 겁니다. 아, 이제 좀 뭐가 보이네. 자, 이 말을 했던 게 저는 항상 이렇게 인상에 남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토록 책을 뭐 열심히 이렇게 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 영상의 아마 두 번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 죽도록 공부하고 절약하는 이유가 뭐였냐? 매우 큰 실패와 비참함, 비통함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칼을 간 겁니다. 독을 품은 거세요. 이게 없었는데 성공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과거에 그렇게 망했던 사업 투자가 드디어 성공 가도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뭐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큰 실패를 한 끝에 어렵게 이룬 성공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뭐 밑빠진 독이 아니고요. 이게 오래 갔습니다. 물론 지켜보니까요. 자식 때까지 가는 경우는 또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 첫째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 자식분, 자녀분이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았는데 글쎄요. 뭐 좀 이렇게 자식 역할을 잘했던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식 교육 부를 물려줘도 내가 성공하는 것과 자식이 부자가 되는 거 이거 좀 다른 얘기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랬습니다. 뭐 제가 즐겨 뭐 최근에 책들 하나씩 다 봤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이 본인은 독립기념일이라는 게 있다. 그때 독립기념한 것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와이프와 뭐 고급 호텔에 가서 제일 비싼 뭐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드신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독립기념일이 본인의 근로소득, 쉽게 말하면 월급이죠. 월급을 넘어섰다. 뭐가? 자본소득이. 자본소득은 뭡니까? 자본이 벌어오는 소득이 자본소득이고요. 근로가 벌어오는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자본소득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게 자본소득입니다. 사업체로부터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으니까요. 월급을 받았겠죠. 그 근로소득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죠.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자본소득은 뭡니까? 뭐 이제 부동산이면 월세, 주식이면 배당금, 뭐 은행 이자, 채권 이자, 코인에 대한 이자도 있죠. 뭐 책을 쓰면 인세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이 자본소득인데요. 자본소득은 이 김승호 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덤으로 주어진 돈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인은 카드로 긁고 무이자 12개월, 24개월로 해외여행을 가고 차를 사고 집도 빚으로 사잖아요. 그거를 이 자본소득으로 마음껏 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자본소득 다음 달에 또 나오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냥 덤으로 주어진 돈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쓴다. 근데요, 되게 재밌는 건요. 그런 부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마음 먹으면 바로 살 수 있어요. 뭐 그게 가방이건 자동차건 해외여행이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지켜본 정말 재밌는 거는 잘 안 합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참 재미있기도 하고요. 좀 절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워낙 그 풍족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남들에게 기를 쓰고 내 모습을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없던데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1억을 모으고 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정말 뭐 거의 꿈의 목표다.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힘을 약간 100%라고 하겠습니다. 심이 첫 1억을 버는데 100이 들었다면 그 다음 1억을 버는 데는 50만큼 들더라. 그 다음에 1억을 버는 데는 30이면 되더라.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뭐 스노우볼처럼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근데 반면 일반인들은 처음에 3천만 원의 그 종잣돈이 모으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한다? 포기합니다. 이생망이고 욜로고 그냥 긁어라. 뭐 떠나라. 뭐 이렇게 고생한 당신 떠나세요. 뭐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죽을 각오로 그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다음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헬스장 가서 똑같은 거 그거 맨날 하는 거 살 왜 안 빠져? 달리기 계속 하는데 살 안 빠져 하고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로 공부를 했 그리고 공부도요. 그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함부로 날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안 할까요? 실패도 합니다. 실패해도 포기 안 해요. 또 죽을 각오로 끝까지 이제 뭐 거의 이제 결혼도 하고 처자식들 달리면 이거 뭐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달린 거 아닙니까? 자, 티핑 포인트가 결국 뭔가 봤더니요.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억, 어떤 사람 50억, 어떤 사람 100억인데요. 그 돈 이상이 딱 벌리는 순간 그냥 돈이 돈을 불러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1억을 버는데 100의 힘을 썼는데 나중에는 수십억을 벌어도 내 힘은 딸랑 10 정도만 썼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백종원 TV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사업체가 한두 개,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개인데 방송은 이거 언제 해? 가정생활과 아빠 노릇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소득은요, 시스템이에요. 내가 없어도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녀도 통장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자본소득이죠. 근데 근로소득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장사죠. 장사와 사업의 차이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근로소득이 여전히 더 크다, 자본소득이 더 적다, 휴식은 없는 거죠. 이때는 쉬어서는 안 된다. 허리띠를 바짝 맨다. 반면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뛰어넘는다?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은행 이자 하다못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차곡차곡 들어오면 이때부터는요. 또 이걸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일할 자유, 하기 싫은 거 안 할 자유, 만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자유,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보지 않을 자유. 너무 멋있는 자유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노후 준비 말씀을 한번 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시세 차익을 크게 가져가야만 한다. 두 번째, 그 자산을 잘 분배해야 한다. 코인만 또 너무 가져가면 변동성이 클 수가 있죠. 세 번째, 그 자산을 통해서 뭘 창출한다? 캐시플로우, 현금을 창출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만 제가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자산 분배는요, 이거 부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자산이 없는데 무슨 자산 분배입니까? 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제가 시세 차익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코인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고 경매도 잘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사실 거의 못 봤어요. 코인이면 코인,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본인의 주종목을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공부하기도 쉽지 않아요. 집중하셔야 한다. 주위에서 사업도 잘 하면서 투자도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회사에서 근무도 잘 하는데 투자도 잘한다? 저는 뭐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야근해야 되거든요. 집에 와도 맨 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세 차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냐? 왕도는 없었습니다. 지독한 저축, 지독한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다 싶으면 뭐가 좀 보인다 싶으면 야수의 심장이 발동을 해야 됩니다. 남들은 다 죽어서 떨어져 나갈 때 그 칼았던 칼을 이제 칼을 써야겠죠. 그렇다고 뭐 한 번에 성공합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쉽다고요?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할 수 있고요. 지독한 저축과 공부, 야수의 심장, 중꺾마 이게 한꺼번에 잘 안 돼요. 저도 실수를 했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 코인 사이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서민 탈출. 이번 거의 마지막이고요. 두 번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바른 마음 그 자세가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코인의 4년 주기. 사실 이 정도로 뚜렷하게 나오면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2013년의 이 가을과 이 얼마 전 21년의 가을의 모습은 지금 보면 좀 현격히 달라요. 그럼에도 최고점은 가을에 찍었습니다. 이게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쉽게 가을에 매도를 하고요. 겨울 특히 이제 후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은 내년 어느 께쯤에 팔고 겨울이면 2026년 한 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담으면 어떨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진 않지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걸 난 잘 모르겠다. 못 믿겠다. 제가 이것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가격이 지금 그 최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주춤합니다. 지금도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시세 차익, 자산 분배, 현금 창출. 자, 시세 차익의 극대화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눈앞에 고지가 보여요. 지난 22년부터 23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이 바나나 존 가기 전에 포기한다? 어우, 그거는 너무나 슬픈 일이죠. 눈앞에 고지가 보인다. 이 바나나 존까지 버티는 자, 그 사람은 승자고요. 포기하면요, 그 사람이 패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까 부자들 봤잖아요. 그들도 고생했고요. 그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가급적, 정말 가급적이 아니라 기필코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